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신천지와 BTJ 열방센터에 이어 이번엔 IM 선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 대신 바이러스를 전국에 전파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130명 넘게 쏟아졌고 광주에서 20여 명이 확진되더니 어젯밤 강원도 홍천에서 4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인 이상 금지도 무시하고 수련회를 간 건데 1명 빼고 전원 확진됐습니다. 서소식 김상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 학생과 인솔자 부부 등 40명이 지난 16일부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40명 가운데 39명이 어젯밤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된 학생과 인솔자 등 39명은 이곳 교회 1층에서 함께 열흘간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수련회를 목적으로 홍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은 홍천 거주자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관련자 관련돼서는 이동 동선을 역학 조사 중입니다. IEM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IEM 선교회는 전국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IEM 선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홍천의 해당 교회에서 오는 3월부터 국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장소만 제공해 관계가 없다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4명, 5명 그 부분 어긴 건 있는데 저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돼서 너무 송구합니다. 수십 명이 열흘 넘게 한 공간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자체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처음 발견해 지자체에 알려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 여러 명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의 지역 내 이동 동선이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감소 추세에 있던 강원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중에 이들을 치료센터와 병상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인구가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20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엔 변이 바이러스도 유독 기승을 부리는데요. 제약사 모더나가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을 적용시켜 봤더니 두 변이 사이의 효과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환 기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첫 발생 1년여 만에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3%입니다. 통계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오늘 새벽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7만여 명, 누적 사망자 수도 214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2,573만 명의 미국이었고 인도가 1,067만 명으로 2위, 브라질과 러시아,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급속히 확산되자 각국에서 이동 제한 및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 입국자들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서 오는 이들은 격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약사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will take any action required to protect its citizens and rights.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미국 전염병 연구소와의 공동 실험 결과 자사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That the virus neutralizing antibodies to the original vaccine do cross neutralize both the UK and the South African variant, but that the level of neutralization is down around sixfold for the South African one. 미국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리면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다며 임상 시험에서 검증된 일정대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대하는 서울시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고 피해자 측은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6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서울시 직원들이 이를 묵인 방조했는지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방안,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직후 피해자 측은 성희롱이 인정된 만큼 고소사실 누설과 관련된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여당의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오늘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오늘 중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2주 뒤부터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했던 조치를 뒤집은 것이자 오바마 행정부 때 허용했던 정책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What I'm doing is enabling all qualified Americans to serve their country in uniform and essentially restoring the situation that existed before with transgender personnel. 백악관은 성 정체성에 따라 누구도 군에서 분리되거나 쫓겨나서는 안 되며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는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취소하는 취지로 백악관은 다양성과 포용력이 미국의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Biden believes that gender identity should not be a bar to military service and that America's strength is found in its diversity. America is stronger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when it is inclusive.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찬성 입장을 밝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해야 할 옳은 일이며 현명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써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와 세계 보건기구 탈퇴 중단을 포함해 주말을 뺀 취임 첫 사흘 동안 30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는 등 트럼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직 대통령들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한 건,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그리고 클린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늘 중 상원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원래는 상원으로 송부되면 다음 날부터 탄핵 재판이 시작되지만 이번엔 여야 합의에 따라 2주 뒤로 미뤄서 2월 둘째 주부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대전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원장이 장애인을 사정없이 폭행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다 못한 근무자가 영상을 찍어서 제보한 건데요. 시설에 부모가 잘 찾아오는 사람들은 안 때리고 부모가 잘 안 찾아오는 사람들만 주로 때렸다고 합니다. 원장과 친한 부모들은 원장 편을 들면서 방송까지 막으려 드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만 있어. 혼난다. 혼난다. 위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폭행은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일어서려던 이 씨의 배를 발로 밀더니 가슴을 걷어찹니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까지. 낮 시간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대전의 한 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때린 사람은 이 시설의 원장 50대 강모 씨였고 맞은 사람은 중증 자폐증이 있는 30대 이모 씨였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엔 이 씨가 눈을 다쳤습니다. 눈에 CP줄이 다 터져 있어가지고 내가 저거 왜 저런 거냐니까
다른 신입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눕혀놓고 밟았다더라. 폭력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름 강 원장은 20대 지적장애인 앞에서 죽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샌드백을 힘껏 내리칩니다. 자, 이제 땡겨 부른 사람이야. 땡겨 부른 사람이야. 땡겨 부른 사람. 사회복지사 2명과 실습생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놀이라고 장단을 맞춥니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사회복무요원이 참다 못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윽박 지르시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위협 같은 거는 되게 많이 하시고요. 좀 심하지 않나. 폭력 행위는 선택적이었다는 설명. 생계 문제로 부모들이 자주 찾지 않는 장애인들이 주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센터에 부모님이 자주 오시는 애들은 때리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도 막 안 간다고 버티고 이러는데 실장님이 때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원장은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지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나도 공격하니까 찬다고 하더만 민다고 밀어내고 그랬습니다. 는요 분노 조절 장애였어요. 폭력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또 막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엔 원장과 친한 부모들이 방송을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당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요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학대해서요. 피해 원생 부모들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전에 있던 원장님이 솔레게 올라가면 다른 데 갈 수 없다라고 엄마가 막아야 된다고. 원장님 그러더라. 사부님하고 같이 저 만나러 온다고 그거 써달라고 탄원서요. 이 시설에 지원되는 세금은 매년 1억 5천여만 원. 그런데도 대전시는 돈만 대줄 뿐이라고 하고 구청은 정기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지도 점검은 사실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